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AI 업계의 거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기업들에게 아주 당돌한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판도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파라미터가 2700만 개. 이게 요즘 AI들 스케일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이 수족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을 이긴다? 이거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닌가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맛보기로 결과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증거입니다. 계층적 추론 모델, 우리가 HRM이라고 부를 이 모델이 주요 벤치마크에서 쟁쟁한 모델들을 그냥 제치고 1위를 차지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놀랍죠? 자, 그럼 도대체 HRM이 뭘 해결하려고 나온 걸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오늘날 가장 잘 나간다는 AI 모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LLM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사고의 연쇄, COT라는 건데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어려운 문제 풀 때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엔 저걸 해야지 하고 혼잣말 하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의 과정을 하나하나 글로 풀어가면서 답을 찾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방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처럼 쇠사슬 고리 하나가 똑 하고 부러지면 그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추론 과정이 길어질수록 중간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 나와도 그 뒤는 그냥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 HRM을 만든 연구팀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요. 코티는 사실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AI 아키텍처가 가진 고정된 계산 깊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어떻게든 좀 둘러가 보려고 만든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의 뇌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HRM은 인간 두뇌의 효율적인 구조를 본떠서 만든 아주 기발한 모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이피언 인텔리전스가 만든 계층적 추론 모델 HRM.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우리 뇌가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따온 거예요. 이 HRM 구조 되게 간단하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전략가랑 전문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수준 모듈인 H 모듈, 이 전략가가 전체적인 판을 보고 자, 우린 이 방향으로 가야 해 하고 큰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저수준 모듈인 L 모듈, 이 전문가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산을 착착 해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위에서 시키고 아래서 실행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계산을 끝내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전략가 H 모듈이 그걸 보고 아, 그래? 그럼 다음 계획은 이렇게 수정해야겠군 하면서 계속 전략을 업데이트해요. 이렇게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러니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거의 무한한 깊이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쇼타임이죠. HRM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세요. RACAG1이라는 꽤 까다로운 벤치마크인데요. HRM이 40.3%라는 점수로 오픈AI, 엔트로픽, 딥식 같은 쟁쟁한 회사들의 최신 모델들을 전부 이겼습니다. 아니, 파라미터 사이즈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도 말입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수족의 파라미터로 무장한 그 거대 모델들이 아예 손도 못 대고 쩔쩔매면서 정답률 0%를 찍은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엄청나게 어려운 수도쿠 퍼즐이랑 복잡한 미로 찾기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훨씬 작은 HRM은 이걸 각각 55% 그리고 무려 74.5%의 정확도로 풀어냈습니다. 이건 그냥 점수가 좀 더 높은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보통 이런 모델들은 수백만,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결과를요, 단 1000개의 예제만으로 이뤄냈다는 겁니다. 딱 1000개요. 여기에 하나 더요. 이게 사전 학습,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기존 모델들이 인터넷 전체를 긁어모은 방대한 데이터로 몇 달씩 공부하는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었다는 거죠. 데이터 효율성 면에서는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기술이 그냥 실험실에서만 멋진 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이게 우리 현실 세계, 특히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2,700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세요. 요즘 잘 나가는 모델들이 수천억 개 조 단위 파라미터를 얘기할 때 HLM은 그들의 진짜 수천분의 1도 안 되는 거의 깃털 같은 무게로 이걸 해낸 거예요. 이 효율성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작고 빠릿빠릿하고 또 똑똑한 추론 엔진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런 곳들이죠. 실시간으로 복잡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헬스케어, 금융 리스크 분석, 물류 최적화, 그리고 산업용 로봇 제어 같은 분야에서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 핵심적인 장점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워낙 작고 가벼우니까요. 비싼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회사 내부 서버나 심지어 개별 기기에서도 직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HIPAA 같은 의료정보 규제나 금융보안처럼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민감한 산업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경쟁력이 되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HRM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이 새로운 아키텍처가 열어젖힌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HRM이 만능은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지금처럼 기호 기반의 추론을 잘하는 걸 넘어서 우리 인간이 쓰는 복잡한 자연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이미지나 소리 같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 즉 멀티모달 분야에서도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HRM은요,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AI가 주로 인간의 언어나 말을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인간의 사고 과정 그 자체를 모방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